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향년 69세를 별세했다는 속보가 떴죠. 사인은 폐암 말기. 손쓰기에는 너무 늦었던 거죠. 사실 이 대한민국의 막후의 권력이라고 하면 삼성이나 조선을 드는데 이들의 총수들이 사실은 그들이 가진 권력만큼이나 천소를 누릴 것 같은데 막상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이 박용훈 사장도 그렇고 되게 속절없이 일찍 가는 것 같아요. 천하를 가질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했다라는 뉴스가 갑자기 순식간에 한 3일 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퍼뜨렸고 언론도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고 그러고 나서 사의가 왜 나왔냐? 박범계의 독단적인 인사, 그거를 승인한 대통령, 그거에 열받은 신현수가 수차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수차례 만류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논란이 딱 되고 신현수는 휴가를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저께 법사위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이 낚시에 걸려요. 신현수 대통령 보좌하길 바란다. 내일쯤 내가 전화하겠다. 신현수 사이 마음이 아프다. 더 소통하겠다. 중간 간부 인사는 충분히 소통하겠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현수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뉴스가 또 나와요. 이거는 뭐냐. 신현수를 불쏘시기로 해서 박범계 장관이나 대통령을 길들이겠다라는 거거든. 박범계 장관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길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의 수혜자, 이 뉴스의 내러티브는 윤석열 쪽에서 나왔다라는 게 맞거든요. 신현수가 윤석열과 작당해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어버리는 항명하는 작업을 같이 참여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배신자 중에 배신자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윤석열의 징징거림에 속아가지고 윤석열의 이 낚시에 낚여서 본인이 이런 식의 청와대를 흔들고 박범계 장관을 길들이는 이 꼼수에 본인이 불쏘시개로 쓰였다고 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나이브한 사람이거나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이유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신현수를 잘라야 됩니다. 신현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 윤석열이 원하는 인사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윤석열이 신현수를 이용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항명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청와대가 그냥 백기투항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대통령과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을 그냥 무릎 꿇이겠다는 겁니다. 언론 앞에서. 제가 이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너무 이 신현수를 이용한 의도가 너무 보여요. 지금 윤석열은 지금 똥줄이 탔어요. 지금 신현수를 가지고라도 흔들어서라도 지금 이 중간 간부 인사를 막아야 되는 거야. 지금 어저께 언론 나온 거 보세요. 중간 간부 인사는 소통할 것. 박범계 마음대로 하지 마. 제발 이성윤한테 대들었던 애들, 하극상했던 애들 제발 걔네를 좌천시키지 마.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하고 월성원전 수사한 애들 교체하지 마. 구구절절합니다, 진짜. 지금 얘네들이 이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설 전후에 발표가 되기로 했는데 결국은 박범계 장관이 어저께 언론에도 말했듯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는 막판이다 하고서 신현수를 가지고 그냥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윤석열이 도대체 이성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거의 병적인 집착 아닌가, 이 정도면? 근데 윤석열 같이 이게 산만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은요, 이성윤처럼 입 꾹 다물고 웃는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볼 때 이성윤은 그래 뭐 가만히 있을게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모든 수욕을 참잖아요. 언론한테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밑에 있는 애들한테 하극상을 당해도 가만히 있잖아. 자존심 없니? 막 이런. 근데 이성윤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볼 때 이성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집착한다는 건 그만큼 무서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성윤 이 지검장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병적으로 집착할 정도면 윤석열의 약점을 쥐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쥐고 있는데 터트리지 않고 칼집에 칼을 딱 넣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 자기 밑에서 꼬붕했던 애들 지금 교체돼야 되고 걔네들이 지금 만약에 자리에서 자천된다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되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선 지금 이 중간 간부 인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청와대를 흔들고 진군을 해서라도 이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묘수를 쓴 거죠. 이 묘수에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이 낚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끝난 거고요. 여기서는 신현수를 잘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중간 간부 인사 윤석열이 원하는 이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백기를 든다? 신현수가 뭔데요? 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신현수는 이미 검찰 편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 이미 공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윤석열한테 엮였던 윤석열과 같이 도모를 했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신현수는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카드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과 이 국힘당과 언론이 하는 걸 보면요. 지금 또 한 명의 저희가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금 치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심상치가 않아요. 심지어 민주당의 박수현 같은 인간도 나와가지고 대법원장 자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박수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수박입니다. 김명수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흔드는 거. 결국 어떻게 법사에서 못 부르니까 대법원장 찾아가서 사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입법부, 이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 가서 사퇴하라고 그랬잖아. 심지어 판사를 탄핵하는 거는 월권이라고 하는 애들이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사퇴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심지어 대법원장은 국회에 부를 수도 없는데 억지를 부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사법부와 검찰이 한 배를 탄 거를 지금 일단 물타기를 해야 되거든. 지금 열심히 이 검찰과 협력하고 있는 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지금 얘네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판결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중에 삑사리들이 있단 말이야. 지들이 봤을 때. 지금 MB 정부의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판사들.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약간 정상적인 분으로. 조국 교수의 재판부를 김미리 판사를 바꾸고 싶은데 유임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김명수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김명수를 얘네들이 계속해서 흔들고 심지어 법세련이나 활빈당이나 무슨 자유대한수 이런 극우 태극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어요. 근데 이거를요, 지금 대검에서 형사 1부에 배당했거든요? 이거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야. 마치 그 윤미향 사건처럼 검찰이 뒤로 빠져있고, 박원순 사건도 마찬가지야. 검찰이 뒤로 빠져있지만 정보는 검찰에서 나오는 거. 대한민국에 지금 윤석열이 총장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사건은 다 검찰이 소스예요. 추미애 장관 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스는 다 검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왜 대법원장을 지금 이 윤석열이 틀고 있느냐? 이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이 인사권에 지금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이 인사가 불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신현수 흔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을 흔드는 것처럼 지금 대법원장을 언론과 이 국힘당을 앞에 세워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 막후 실세가 누구인가? 지금 이 언론과 이 국힘당은 완전히 지금 윤석열 똘마니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이런 상황에서의 이 본질을 빨리 파악하고 정치인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요. 지금 윤석열이나 얘가 정말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의 독을 밖으로 내뿜지 않고 안으로 삼키고 결국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설득하고 보듬고 이것이 사람한테나 통하는 것이지. 어차피 그냥 그 본능을 가진 맹수나 이 포식자의 본능을 가진 애들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봤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공전을 하고 그나마 정전을 해서 그럼 잘해보자라고 신현수를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 파토를 내고 진군해버리잖아요. 대법원장의 목덜미를 잡아버리잖아요. 좀 이런 상황을 지금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막후의 권력이 돼서 마치 무슨 전두환이처럼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지금 우리가 용인해야 됩니까? 이건 마저도. 저는 여기서는 대통령이 진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참모 하나가 제대로 없다라는 거, 민주당이 방 건너 불교화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 권력의 동일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이 이야기 얘기했었잖아요. 파이계의 두 가지의 큰 줄기는, 하나는 이제 이 보트에 탄 오랑우탄과 어울룩말, 하이에나, 호랑이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반전을 하나 갖고 있죠. 복선을 깔고 있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배 안에 남아있는 이 리차드 파커라고 하는 이 맹수 중의 맹수, 이 벵골 호랑이와 이 아무 힘도 없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 파이가 결국은 공존하면서 227일간의 태평양을 표류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파이와 이 리차드 파커가 둘이 남았을 때, 배에 남았을 때, 파이는 진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 단 한순간도 경계를 놓칠 수 없는 이 호랑이가 처음엔 죽기를 기다려요. 저러면 죽겠죠. 근데 죽질 않죠.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센데, 더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물고기들이 올라오니까 먹이들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일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파이는 결국 이 호랑이와 공존을 선택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적정하게 길들이고 훈련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결국 파이는 그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그 신비와 이 평온, 이 신을 경험하는 경지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그게 파이의 현실인지 환상인지는 이제 보는 독자가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파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지킬 참모 하나가 없어요.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들 빼놓고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 희생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유시민 같은 사람 없잖아. 맨날 친문을 팔면서. 그리고 최재형, 홍남기, 윤석열 사방이 적이에요. 여성부 장관까지. 사방이 적이야. 어디다 꽂아놓은 인간들이 다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멧돼지 같은 윤석열 같은 인간들, 소위 말해 저런 인간들을 사방에 데리고 자기를 지킬 아무런 참모 없이 혈연 단신으로 저 상황을 왜 감내하고 받아들였을까? 죽기를 기다리고 차라리 내가 죽여버릴까? 하지만 끝내 공존을 택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리차드 파크와 이게 그 여행을 했던 파이가 나중에 이 표류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리차드 파커가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공포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준다. 저 녀석 때문에 늘 긴장할 수 있고 저 녀석을 돌보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둔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 맹수들이 옆에 있을 때 나는 오롯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본능도 있지만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내가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정말 싸워줄, 목숨을 걸 저는 그 투사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